해도 됩니까? 대답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자, 교과서 54쪽 오늘 연력학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연력학 제1법칙 배웠었지? 네.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지만 식 2개 배웠습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배웠고요.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식인데 이 식은 특정 순간에 압력과 부피와 온도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했었고, 연력학 제1법칙이 Q는 W 플러스 델타 U, 기체가 받은 열량은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내부 에너지 변화가 같다라는 식 배웠습니다. 이거는 어떤 특정 상태 1에서 상태 2, 그러니까 두 상태 사이에서 에너지 부분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태 1에서 상태 2로 바뀌는 동안에 받은 열 에너지, 기체가 외부의 한 일,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요 식들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과정은 등적 변화인데요. 정적 변화, 정적 과정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특징은 같을 등의 부피 적자니까 부피가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연력학 제1법칙에서 특징이 1이 0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겠고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기체의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이제 식으로 한번 예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등적 변화의 예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압력 밥솥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압력 밥솥 뚜껑이고 이 안에 수증기가 이렇게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 부피는 안 변하겠죠.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이게 대표적인 정적 과정, 등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필기할 때 열을 받거나 혹은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를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열을 빼앗기거나 혹은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혹시 색깔펜이 있으면 맞춰서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적 과정이면서 열을 받으면 월급을 받으니까 플러스죠. 내부 에너지 변화도 플러스여서 온도가 올라갑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분석 안 해도 요거는 상상이 되죠. 부피가 일정한데 열을 가하면 온도 올라가겠죠. 근데 가스레인지에 불을 꺼가지고 이제 점점 식는 과정에서는 열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따라서 부피 변화나 온도 변화는 연력학 제1법칙으로 분석을 해보면 되는데, 압력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써봐야 됩니다. P는 V분의 nRT가 되겠죠. 이때 갇혀있는 기체를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으니까 몰수하고 기체 상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피가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변하지 않고요. 상수고요. 그러면 열을 받아서 온도가 올라가는 경우는 압력도 커집니다. 사실 이것도 이렇게 분석까지 안 해도 상상으로 해결이 됩니다. 가다 놓고 열 가하면 온도 올라가고 압력 커지겠죠. 그리고 식으면은 열을 빼앗기면 온도 내려가고 압력 작아집니다. 그래서 등적 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 굳이 연력학 제1법칙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집니다. 정성적으로는. 이걸 압력 부피 그래프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 적었지? 네.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보면 부피가 일정하니까 이렇게 변하는 게 등적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열을 받는 과정은 위쪽으로 이렇게 받는 게 열을 받는 과정이 되겠죠. 보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요. 온도는 PV 그래프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PV = nRT잖아요. 그러니까 가로축하고 세로축을 곱하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니까 그게 온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의 곱이 크면 온도가 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온도가 더 크겠죠. 요 T1과 T2를 비교해 보면 T2가 온도가 더 큽니다. 압력과 부피의 곱이 더 크니까 압력이 더 크죠. 부피는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과정이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가고 압력이 커지는 과정이 되겠고, 등적 과정에서 이 과정이 이제 열을 빼앗기고 그다음에 압력은 작아지는, 온도는 내려가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3개 더 해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볼 것은 등온 변화인데요. 이 등온 변화는 그 실생활에 예가 잘 없습니다. 등온 변화를 구현하기도 좀 어렵고요. 근데 일단 등온 변화의 근데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서 또 설명할 건데, 등온 변화는 같을 등의 따뜻할로, 온도할 때 온자입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는 변화가 되겠습니다.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연력학 제1법칙에서 뭐가 0이 되겠노? 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0이 되겠죠. 철수 아니고. 이해가 안 됐나 보네. 못 들은 척 한 거야?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라고, 철수 아니고. 이 설명까지 해줘야 되나? 내가 원했던 반응이 아닌데. 자, 이 경우에는 이거는 가면 어떤 예가 있느냐, 어떻게 등온 변화를 만들 수 있냐면요, 여기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죠. 이때 이제 피스톤하고 실린더 사이에 마찰이 없고요. 그다음 외부에서 열을 아주 천천히 가하면 이 온도가 변화하지 않는 채로 부피만 바뀔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등온 변화가 가능하다라고 가정하고요. 등온 변화의 경우에 분석을 해보면 온도가 일정한데 열을 받으면 부피가 증가해야 됩니다. 부피가 증가합니다. 등온에서는. 반면에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열을 빼앗기면은 부피가 감소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압력은 어떻게 변할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요. 상상이 되나? 나는 상상이 안 되거든. 일단 등온 과정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온도가 일정하면서 열을 받아서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에 압력이 커질 것 같은 사람 손 들어봐. 압력이 작아질 것 같다. 다시 압력이 커질 것 같다. 그래도 느낌적인 느낌이 조금 있네. 이거 그냥 진짜 상상으로만 한 거 맞아? 아니 식을 빨리 식에 집어넣은 거 아니야? 식 넣어보면 반칙인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대답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저는 느낌이 안 와요. 여러분 일부는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압력 변화를 저는 이게 PV = nRT 식으로 분석해야지 알겠더라고요. 여전히 얘는 갇혀있는 기체니까 변화가 없고요. 자, 이 경우에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얘도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열을 받아서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맞췄네요. 다수결의 원리로 여기 맞습니다. 집단 지성이 대체로 정확하죠. 여러분의 느낌이 대체로는 맞다. 볼 수 있겠네. 이제 등온 과정이면서 열을 빼앗기면은 부피가 감소하죠. 그러면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럼 이 등온 변화, 등온 과정도 그래프로도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요 점선 있죠.
요 점선이 PV 꼴 nRT라는 식을 나타낸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P는 V분의 nRT인데 nRT가 상수죠. 여기서 얘가 상수죠. 그러니까 xy 이꼴 상수, xy는 상수 이꼴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y는 x분의 상수, y는 x분의 1 형태의 그래프죠. 반비례 그래프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되는데, 보통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점선이나 실선으로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곡선이 거의 대부분 등온 곡선입니다. 압력과 부피의 곱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이에요. 압력과 부피의 곱이 같으면 온도가 같은 거잖아. PV 이꼴 nRT니까. 그래서 얘는 PV 이꼴 nRT인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곡선을 따라서 기체의 상태가 변하면 등온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열을 받아서 부피가 증가하는 변화가 이제 이런 변화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바뀌는 게 열을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되는 과정이 이제 열을 빼앗기고 부피는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하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력도 우리가 좀 전에 분석한 거랑 맞아 떨어지죠. 예. 등온 과정에서 열을 받으면 부피 증가하고 압력은 감소하죠. 등온 과정에서 열을 빼앗기면은 부피는 감소하고 압력은 증가합니다. 만약에 이런 또 등온 곡선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온도가 T'인 곡선이고 PV 이꼴 nR T'인 곡선이에요. 그럼 이 T하고 T' 중에는 누가 더 크겠노? 온도가? 네, T'이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압력과 부피 곱이 더 크죠? 위에 있는 점들이. 그러니까 등온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 있는 게 온도가 더 큰 상태입니다. 압력과 부피의 곱이 전반적으로 더 크니까. 여러분이 그래프에서 보면 문제에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텐데, 점선이나 실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으면 아 이게 등온 곡선이구나 이렇게 봐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선의 연장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등온 곡선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등압 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압 과정 혹은 등압 변화라고 합니다. 얘는 압력이 일정한 변화입니다. 그 압력이 일정한 변화는 특징이 압력이 일정하겠죠. 압력이 일정한데 이번에는 그 연력학 제1법칙의 그 항들 중에서 0인 게 없어요. 예, 그러면 다 철수인가? 예, 얘는 특징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Q는 비난이 세도하네. 압력이 일정할 때는 이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Q는 W 플러스 델타 U 그냥 그대로 써도 됩니다. 예, 등압 변화는 일단 그 세 개 중에 0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등압 변화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할게요. 어떤 상황이 등압 변화인지 좀 판별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요. 보통은 등압 변화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이렇게 놓여 있고요. 그 위에 추가 올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열을 서서히 가요. 서서히 가면 얘가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천히. 그럼 천천히 올라가면 속력이 매우 느리겠죠. 그럼 속력이 매우 느리면 속력의 변화도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속력의 변화가 0이면 가속도가 0이죠. 가속도가 0이면 합력이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그러니까 피스톤하고 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 보통 피스톤은 무시무시합니다. 질량을 무시하거든요. 그럼 여기 추에 작용하는 중력이 있겠죠. 그럼 중력은 얘가 움직여도 변하지 않죠. 그 다음에 대기압에 의해서 눌려지는 힘이 있을 거예요. 그럼 대기압도 좀 올라간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힘이 기체의 압력에 의해서 미는 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힘도 변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세 힘을 다 더해서 0인 상태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기압이 기체의 압력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 추가 올려져 있고 매우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 등압 변화라고 거의 봐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실하게 단서를 주는 경우는 그냥 압력이 일정하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얘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등압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속도면 역시 가속도가 0이죠. 그럼 합력이 0인 상태가 유지돼야 되니까 여기에 작용하는 힘들이 다 일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얘가 등속도로 올라가면. 그럼 등압 변화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압 변화의 특징은요, 일단 결과부터 하나 얘기해 줄게요. 굉장히 여러분이 기억하면 문제 풀 때는 유용할 수 있는데요. 요 세 항 중에 하나의 부호만 알아도 나머지 부호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플러스면 전부 다 플러스예요. 등압 변화에서는요. 그리고 하나가 마이너스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런지 알려줄게요. 자, 연력학 제1법칙은 상태 1에서 상태 2로 변하는 동안 기체가 받은 열 에너지, 기체가 외부에 한 일,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 사이의 관계식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그러면 상태 1, 상태 2, 상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크게 보면 처음과 끝. 그러면 그 두 상태에서의 상태 방정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상태 1일 때하고 상태 2일 때 각각 PV = nRT라는 식을 써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보는 과정은 등압 과정이니까 압력은 변하지 않죠. 그럼 상태 1과 상태 2의 압력은 같죠. 그렇기 때문에 PV 할 때 P는 똑같이 쓸 겁니다. 반면에 부피는 변합니다. 그래서 처음 상태의 부피를 V1, 나중 상태의 부피를 V2라고 쓸 거고요. 그 다음 실린더와 피스톤으로 이루어진 시스템에 갇혀있는 기체이기 때문에 몰수 안 변하죠. 기체 상수도 당연히 안 변하겠지. 근데 온도는 변합니다. 지금 보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0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0이 아닙니다. 네. 내부 에너지 변화가 있고 일이 있으니까 부피도 변하고 온도도 변합니다. 그래서 부피하고 온도는 이제 다른 문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태 2 빼기 상태 1을 해보는 거예요. 나중 상태 빼기 처음 상태. 그러면 PV2 빼기 V1은 NR T2 빼기 T1이 됩니다. 좌변은 좌변끼리 빼고 우변은 우변끼리 뺀 겁니다. 뺄 때 순서는 이제 나중 상태 빼기 처음 상태 이렇게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니까 부피의 변화량이고요. 자, 요만큼이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니까 온도의 변화량입니다. 따라서 얘는 1에 비례하고요. 얘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 비례해요. 그리고 요 둘은 부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피 변화와 온도 변화의 부호가 같습니다. 다른 말로 미래 부호와 내부 에너지 변화의 부호가 같습니다. 왜 부호가 같아야 되느냐? 요 등식이 성립하려면 크기도 같고 부호도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압력은 어차피 양수예요. 압력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리고 기체 분자의 개수도 양수고 기체 상수도 양수죠. 그럼 얘네들은 부호에 영향을 안 줍니다. 그러면 부호는 이제 요 녀석하고 요 녀석만 부호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등압 변화에서는 요 상태 방정식을 써서 분석을 해보니까 부피 변화의 부호가 플러스면 온도 변화도 부호가 플러스고
부피의 변화가 부호가 마이너스면 온도 변화도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피 변화와 관계되어 있는 일과 온도 변화와 관계되어 있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부호가 반드시 같습니다. 그럼 같은 부호끼리 더하면 당연히 플러스 플러스 더하면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더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요 세 개가 전부 다 부호가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매번 여러분 문제 풀 때마다 이렇게 상태 방정식 써서 분석할 수는 없으니까 그 등합 과정에서는 세 개의 부호가 같다는 걸 기억을 하고 쓰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경우에. 됐습니까? 그럼 등합 변화도 역시 그래프로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변하는 경우가 전부 다 플러스인 경우죠. 보면 부피 플러스죠. 부피 변화 플러스 1이 플러스입니다. 근데 온도도 T1에서 T2로 커지죠. 예. 그리고 열을 받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에서 보면 1도 플러스고 내부 에너지 변화도 플러스니까 요게 열을 받아서 외부에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의 변화가 양인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우가 되겠고 요렇게 변하는 게 부피 감소하고 열 빼앗기고 온도도 내려가고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면 여기 점선들 보이죠? 이게 다 등원 곡선입니다. 이게 PV 이꼴 nRT1인 곡선이고 여기는 PV 이꼴 nRT2인 곡선입니다. 얘가 이제 온도가 더 높은 등원 곡선입니다. 넘어간다. 이미 넘어간 애들이 많네. 단열 변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내가 시 하나 가르쳐줬지? 페이지가 넘어가고 고개도 넘어가네. 제목 물리시간. 그런 시 쓰는 사람 있잖아. 하상욱인가? 되게 짧은 시. 이제 되게 재밌는 시 많아요. 검색해 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방금 되게 재밌는 거 많은데 제목 지하철 뭐 여기 항상 시가 먼저 나오고 제목이 나중에 나와. 그래서 바로 제목 보면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약간 수수께끼 같은 이런 시거든요.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자, 단열 변화 볼게요. 단열 변화는 이게 실제 얘가 가장 많습니다. 오늘 직접 보여주려고 들고 온 것도 단열 변화 얘인데요. 단은 차단할 때 그 단자고요. 열은 열입니다. 열이 차단된 변화예요. 그럼 뭐가 0이 되겠노? Q가 0이 되겠죠. 0은 참 다양하네. 되게 집요하죠. 웃을 때까지 한다. 0은 W 플러스 델타 U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팽창될 때 온도가 내려갑니다. 요거는 얘는 좀 이따 몰아서 설명할게요. 제일 많아 얘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일단 팽창될 때가 온도가 내려갑니다. 압축될 때가 온도가 올라갑니다. 색깔 맞춰서 하고 있나? 자유낙하 있네. 포텐셜 에너지가 줄어들었어요. 여기 이제 단열 팽창이라고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그다음 얘가 단열 압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디젤 기관에서 점화하는 과정, 단열 압축이 있습니다. 압력 변화 한번 볼까요? 사실 이거는 나중에 예를 보면요, 굳이 PV 이꼴 nRT 안 써도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여러분이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예시를 보면은. 그래도 지금은 식으로만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요걸로 부피 변화, 요걸로 온도 변화를 알아냈는데 압력의 변화는 역시 PV 이퀄 nRT로 알아봐야 되겠지. B는 V분의 nRT가 되겠고요. 단열 변화는 특징이 압력과 부피와 온도가 다 변합니다. 하나도 안 변하는 게 없어요. 일정한 게 없고 다 변합니다. 그럼 단열 팽창을 먼저 보면요.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감소하죠. 그러면 압력의 입장에서 보면 분자는 감소하고 분모는 증가해요. 그러면 압력은 감소하죠. 감소하게 됩니다. 다음 단열 압축의 경우에는 부피 감소하고 온도는 증가합니다. 압력의 입장에서 보면 분자는 증가하고 분모는 감소하죠. 둘 다 커지는 변화죠. 단열 압축은 압력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다 해석하는 방법 똑같죠. 연력학 제1법칙을 통해서 부피 변화와 온도 변화 살펴보고 압력 변화는 PV 이퀄 nRT로 살펴보면 됩니다. 그럼 단열 변화의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중에서 얘가 단열 팽창이고요. 얘가 단열 압축입니다. 요 점선은 뭐겠습니까? 등원곡선입니다. 네, 등원곡선. 이 보조선으로 그어놓은 거예요. 다시 몰라도 되지만 요 곡선이 나중에 배울 카르노 기간의 순환 과정인데요. 방금 한 말은 까먹어도 됩니다. 자, 여기 단열 팽창을 보면 부피가 증가하죠. 부피가 여기 이 값에서 이 값으로 바뀌잖아. 부피 증가하고 온도는 내려가죠.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높은 온도, 낮은 온도잖아. 온도는 내려가고 압력은 작아지고 있죠. 모든 게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등원곡선보다는 더 경사가 가파른 걸 알 수 있어요. 좀 특징이. 등원곡선 사이를 지나가야 되니까 온도가 또 변하니까요. 네, 단열 압축인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부피 일단 감소하죠. 부피 감소하고 W가 마이너스니까 온도 증가하죠. 여기 온도 증가하고 그리고 압력도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피가 감소하면서 온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선을 그어보면 결국 압력이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죠. PV 이퀄 nRT 안 써도.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단열 압축이 아니고 단열 팽창. 아무도 제지를 안 하네. 이게 단열 압축. 내가 막 이상하게 가르쳐도 다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이제 그 단열 압축과 단열 팽창의 예를 한번 먼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먼저 직접 보여줄게요. 한번 영상으로도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보통 잘 못하면 처음에는 불이 안 붙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불이 안 붙더라도 온도가 올라간 상태겠죠, 약간.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해주면 불이 잘 붙습니다. 근데 더 해줄 때 그 안에서 이제 그 연소가 아주 살짝 일어나면 산소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피스톤 한번 빼줘서 산소를 다시 공급해준 다음에 해주면 또 더 잘 됩니다. 연짝으로 하면 이게 좀 잘 돼요. 이걸 슬로우 비디오로 찍은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슬로우 모션을 보여줄게요. 확대해 볼까? 초고속 카메라. 그거 아니고 그냥 아이폰으로 찍은 겁니다. 그냥 아이폰. 자, 그 다음에 단열 팽창도 보여줄게요. 단열 팽창의 대표적인 예가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얘가 그 밑에 있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 이게 뜨거워져서 부피가 팽창한 상태에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주변의 압력이 낮아지니까 팽창을 하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공기는 굉장히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좋은 단열재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열 출입이 거의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실험 과정인데요. 그 구름의 생성 과정을 재현한 겁니다. 일단 그 뜨거운 물이나 혹은 미지근한 물을 페트병에 좀 넣고 쉐이킷 해줍니다. 그러면 증발하겠죠.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페트병에 좀 갇히게 돼요. 기체 상태의 물인 거죠. 기체 상태의 H2O 수증기가 있는데 그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에는 근데 좀 잘 되려면 응결핵이 필요하거든요. 보통 이제 먼지 같은 건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담배 연기 같은 게 잘 되긴 하는데 비교육적이니까 그 향 같은 거 있죠. 향이나 뭐 그 이쑤시개 같은 거 뭐 그런 거에 불 붙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연기를 넣어줘요. 그러면 요 연기들이 응결핵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온도가 내려와서 기체 상태의 H2O가 액체 상태가 되면 그 요 연기 입자들에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 눈에는 하얗게 이렇게 보이게 될 거예요. 잘 안 돼서 한 번 더 이렇게 연기가 잘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해주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뚜껑을 닫아준 다음에 처음에 압축시킬 때는 살짝 압축시켜줬다가 그 다음에 팽창할 때는 확 놔줘요. 그럼 급격히 팽창하니까 단열 팽창이 되거든요. 그러면 W가 플러스니까 델타 U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이죠? 네. 온도가 내려가면서 기체 상태의 H2O가 액체 상태가 되면서 그 연기 입자들에 붙어가지고 하얗게 이렇게 보여요. 이게 이제 그 구름의 생성 과정은 묘사한 단열 팽창 과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단열 팽창 과정은 간단하게 여러분이 지금 실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손이 시려울 때는 하하죠. 하할 때는 입을 벌리죠. 그럼 몸속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따뜻한데 라면 식힐 때는 후 하죠. 불 때 보면 시원하죠. 후 할 때는. 그때는 왜 시원하냐면 후 할 때 볼이 빵빵해지잖아.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상태에서 밖으로 보내요. 그럼 압력이 높으면 얘가 주변의 대기압보다 압력이 높으니까 팽창을 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W가 플러스니까 델타 U가 마이너스가 되어서 온도가 내려갑니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후 하면서 손바닥을 대보세요. 시원하죠? 근데 길게 하면서 손바닥을 점점 입 가까이 가져가 보세요. 뜨거워지죠? 네. 왜냐하면 입 가까이에 있으면 단열 팽창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따뜻하고 멀어지면 단열 팽창한 이유니까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라면을 부를 때 가까이서 불면 바보예요. 그거는 호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서 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식습니다. 예. 가까이서 막 이렇게 부르는 있지. 걔네들은 단열 팽창을 모르는 거야. 멀리서 좀 이제 물리서 부는 애들은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아는 거죠. 예. 예. 단열 팽창을 이용해서 예. 라면을 시켜서 먹어야 된다. 이제 멀리서 불어라 하죠. 볼 최대한 빵빵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문제를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조심해라 그랬지?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문제니까 데일 수 있습니다. 네. 5분 남았다고? 7분 남았는데. 자, 14번 문제 봅시다. 자, 다음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ABCDA 과정을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겁니다. BC 과정과 DA 과정은 각각 온도가 T1, T2로 일정해요. 등온 과정이죠. BC 과정과 DA 과정은 등온 과정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볼까요? AB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했는데 AB 과정은 등적 과정입니다. 정적 과정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AB 과정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써보면 Q는 0 더하기 델타 U가 되죠. 맞습니까? 등적 과정이니까 W가 0이잖아. 부피 변화가 없어서. 그럼 여기서 Q하고 W, 델타 U 중에서 우리가 부호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보면 압력과 부피의 곱이 커지죠. 압력과 부피의 곱이 커지면 뭐가 커지노? 온도가 커지잖아.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죠. 따라서 Q가 플러스, 즉 월급이 플러스다. 예, 열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한다. 맞고요. 다음 BC 과정에서 외부의 일을 한다. 자, BC 과정에서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죠. 그럼 외부의 일을 한다라고 했죠. 니은도 맞습니다. 부피 변화로부터 일을 할 수 있고요. DA 과정에서는 외부 에너지가 일정하다. DA 과정은 등원 과정이죠. 근데 등원 과정은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 이 D에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문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2017년 11월 수능 17번 문제니까 수능 20번까지 있으니까 좀 어렵겠지. 한번 봅시다. 그림 가는 이상기체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는 가해 A에 열량 Q를 가하여 피스톤이 이동해서 정지해 있는 모습을, 그리고 다는 나의 A에 1W를 하여 피스톤을 이동시킨 후 고정한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변화가 두 번 있으니까 좀 어렵습니다. A의 압력은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일정하고, 이런 건 바로 표시해 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등압 과정이라는 뜻입니다. 압력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A의 부피는 가하고 다에서 같아요. 그래서 가에서 부피가 V0였다면 다에서도 부피가 V0로 같고요. 그리고 나에서 다 과정을 보면 단열 과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은 열량을 공급했는데요. 나에서 다 과정은 공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실린더하고 피스톤이 단열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단열된 상태에서 열을 따로 공급하지 않으면 단열 과정입니다. 예. 그럼 이런 과정이 두 개 있으면요, 식으로 분석하려면 연력합 법칙 2개 써야 되고 상태 방정식도 3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게 편합니다. 압력 부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축이 압력이고 가로축이 부피인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우선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은 등압 과정이면서 팽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가 이 상태라면 나는 뭐 이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나로 바뀌는 과정은 등압이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이 되겠고요. 그다음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은 단열 압축인데 부피가 감소하는데 최종 부피는 가의 부피하고 같다 그랬죠. 그 조건이 나와 있었잖아. 최종 부피는 가하고 같으니까 나중 상태는 다 상태는 뭐 요쯤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요게 이제 나에서 다로 바뀌는 단열 압축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등압 과정이죠. 가에서 나 과정은. 그럼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물어보는 것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리는 과정은 이해했습니까? 문제 조건에 맞춰서 압력 부피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럼 기억부터 볼게요. A의 온도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낮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도는 지금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안 나와 있지만 직접적으로는 PV 꼴 nRT잖아요. 그러니까 압력과 부피의 곱이 큰 곳이 온도가 높은 곳입니다. 그러면 가하고 다를 비교해 보면 부피는 같잖아요. 근데 압력은 다가 더 크니까 압력과 부피의 곱은 다가 더 크고요. 따라서 온도는 다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PV 꼴 nRT니까. 그래서 온도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낮다. 맞죠? 네. 다음 니은 봅시다. 나에서 다 과정은 A의 압력이 일정하다 이 되어 있는데 압력이 변하죠? 네. 압력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네. 커지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디귿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가나 과정에서 A가 한 일은 나다 과정에서 A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가나 과정에서 A가 한 일을 그래프에서 표시해 보면 요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면적이 되겠죠.
요게 이제 가에서 나로 가는 동안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에요. 근데 일끼리 비교해 보면 금방 쉬웠는데 뒤에는 보십시오. 나에서 다로 가는 과정에서 A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죠. 근데 나에서 다 과정은 단열 압축입니다. 그래서 연력값 법칙을 써보면 0은 W 더하기 델타 U죠. 따라서 이 나 다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절대값은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요거죠. 내부 에너지 변화량인데 요거 대신에 이제 요걸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그럼 그래프에서 요 면적이죠. 그래서 요 면적이 나 다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의 절대값이자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이기도 한 거죠. 그 크기가 같으니까. 둘을 비교해보면 같지 않죠. 예,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더 크죠. 왜 고개 끄덕거려? 이걸로 반대로 했는데. 파란색이 노란색보다 더 작죠. 예,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만 기니까 1번이 답이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열기관과 열효율 단원인데 그 숨은 내용은 연력각 제2법칙입니다. 연력각 제2법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